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마이크로미터의 구조 및 명칭을 알 수 있다. 둘째, 마이크로미터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마이크로미터의 측정값을 읽을 수 있다. 먼저 마이크로미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레치 스톱을 분해하면 이와 같이 심볼과 스핀들이 분해가 됩니다. 스핀들의 구조를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핀들은 순화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화사에는 나사의 산과 산 거리를 피치라고 하는데, 현재 스핀들의 순화사의 피치는 0.5m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스핀들을 1회전 360도 회전을 하면은 스핀들이 축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0.5mm만큼 전진 또는 후진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핀들에 이와 같이 심볼을 이와 같이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치 스톱으로 고정을 하면은 우리가 스핀들을 360도 1회전하면은 스핀들이 0.5mm씩 이동을 하고, 또한 심볼의 눈금은 50칸으로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0.5mm 움직이는 것을 50등분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볼의 최소 눈금은 한 간격당 0.5mm를 50등분으로 나누면 100분의 1mm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눈금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미터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경우 손잡이에 해당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보통 왼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죠.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도록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면에 해당되는 엠빌면이 있겠죠. 엠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측정면에 해당되는 스핀들이 있습니다. 스핀들. 그리고 스핀들이 전진 후진을 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는 클램프가 있습니다. 클램프를 고정하면은 움직이지 않겠죠. 스핀들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눈금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이 부분의 눈금을 우리는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 그리고 회전하는 이 눈금을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리브 눈금과 심볼의 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잡이에 해당되는 레치 스톱이 있습니다. 레치 스톱은 심볼과 일체되어 있고 또한 스핀들과 일체되어 있습니다. 즉 레치 스톱이 돌면서 심볼이 돌고 스핀들이 회전하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치 스톱의 역할은 측정면에 공작물이 닿았을 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헛도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공작물이 다 밀착이 되었구나, 더 이상 돌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신호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미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의 외측, 외경을 길이를 측정하는 외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물체의 구멍이나 홈폭을 측정할 수 있는
내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구멍에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3점식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내측 마이크로미터와의 차이라고 보면은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측정면이 두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면을 접촉시켜서 측정하는 반면 3점식 마이크로미터는 세 개의 포인트가 접촉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앞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 도구를 나사의 피치에 맞춰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나 홈 또는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깊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기어의 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디스크형 기어 이 두께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유니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유니 마이크로미터는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간섭이 생겨서 곤란한 부분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벤치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벤치 마이크로미터는 대량 생산해서 측정값이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미터는 0에서 25, 25에서 50, 50에서 75, 25mm 간격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이와 같은 3점식 마이크로미터를 예외하고 나머지 마이크로미터는 주로 25mm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미터의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마이크로미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점검 부분은 측정면입니다. 엠빌과 스핀들에 물체가 닿는 이 측정면은 잦은 물체의 접촉에 의해서 흠집이나 마모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면에 손상이 있는지 흠집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핀들의 움직임입니다. 이와 같이 심블이나 레치 스톱을 돌렸을 때 스핀들이 원활하게 전 측정 범위에 걸쳐서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레치 스톱입니다. 레치 스톱은 물체가 접촉을 하였을 때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도록 신호를 주는 그러한 측정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체를 측정하였을 때 접촉이 돼서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신호를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와 같이 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레치 스톱이 공회전한다. 이럴 경우에는 레치 스톱의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램프입니다. 클램프는 스핀들이 전진, 후진하는 것을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클램프를 고정을 하면은 스핀들이 못 움직이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클램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0점 확인입니다. 엠빌과 스핀들을 이와 같이 밀착을 했을 때 눈금이 0점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이크로미터의 경우 이와 같이 액정에 치수가 잘 나타나는지 배터리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의 0점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0점 설정은 0에서 25mm 그리고 25mm 이상 그러한 마이크로미터 두 개로 0점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0에서 25mm인 경우 이와 같이 엠빌과 스핀들을 접촉한 후 슬리브의 눈금과 심볼의 눈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불일치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불일치하는 영역이 한 칸 정도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슬리브와 심볼의 눈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범위 정도 약 위아래로 한 칸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클램프를 잠근 후에 슬리브의 눈금을 슬리브의 기준선을 심볼의 0 위치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키렌치를 이용하여 슬리브를 심볼의 0 위치에 이와 같이 일치시켜 줍니다. 네,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일치한 후에는 클램프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0점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만일 0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아닌 그 이상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아주 많이 났죠. 이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레치 스톱에 키렌치를 이용하여 레치 스톱을 해제하여 심볼을 스핀들과 분해하여 다시 맞춰주는 그러한 0점 조정 방법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렌치를 이용하여 레치 스톱을 해제하고 이와 같이 분해를 해줍니다. 분해를 해준 후에는 마치 심볼이 분해가 됐죠? 분해해준 후에는 다시 레치 스톱을 조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0점 세팅을 0까지 가지를 않고 25mm 게이지 블록을 이용하겠습니다. 25mm 게이지 블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밀착을 확인하겠습니다. 밀착이 됐죠? 그 다음에 클램프를 해주시고 레치 스톱을 분해해 줍니다. 다음 이때 0의 위치를 심볼의 0의 위치를 슬리브의 기준선에 이렇게 일치를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치 스톱을 고정을 합니다. 이때 레치 스톱이 잘 풀리지 않도록 다시 키렌치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해제하고 다시 게이지 블록을 0점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네. 아주 미세하게 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슬리브를 눈금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0에서 25가 아닌 25에서 50 또는 50에서 75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마이크로미터 스탠드를 이용하여서 0점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게이지 블록이나 또는 기준 게이지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밀착을 하여 0점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눈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은 크게 슬리브의 눈금과 심불의 눈금이 있습니다. 먼저 심불의 끝단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 좌측에 있는 슬리브의 눈금을 먼저 읽어준 후 이 눈금에 슬리브의 기준선과 일치하는 심불의 눈금을 읽어줘서 두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 예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측정값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슬리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심불이 되겠습니다. 슬리브의 눈금은 심불의 경계선이 되는 이 부분이 기준선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 선이 기준선입니다. 이것은 심불에 해당되겠죠. 심불의 끝단이 슬리브 눈금을 읽는 기준선이 됩니다. 즉, 이 심불의 끝단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현재 눈금을 보면은 이 부분이 5이고 6, 7, 8, 9, 10입니다. 현재 이 위치는 11이 되겠죠. 11. 그런데 눈금을 자세히 보면은 슬리브는 위에도 눈금이 있지만 아래도 눈금이 있습니다. 아래의 눈금은 위의 눈금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을 읽겠다 어떻게 읽으시냐? 5 다음에 6, 7 있고 6과 7 사이의 아래 눈금, 이 눈금은 6.5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 11 다음에 아래 눈금이 있죠? 그럼 이 눈금은 11.5가 되겠죠? 즉 슬리브의 눈금은 심불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좌측에서 현재 최대로 보이는 눈금은 11.5m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리브의 눈금은 11.5m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불의 눈금은 슬리브의 기준선, 여기 기준선이 되겠죠. 이 기준선과 일치하는 요 지점이 바로 심불의 눈금입니다. 이 눈금을 읽으면은 심불은 현재 이 위치가 20으로 되어 있고 얘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1, 22, 2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불의 눈금은 23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눈금은 0.01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불의 눈금은 23에다가 0.01mm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23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11.73mm가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겠죠?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고 측정 부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시편이 이렇게 있고 도면에서 보면 A, B, C, D 해서 총 H 영역까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적합한 측정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A 부위 그리고 B,
A나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면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물체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홈의 폭이 되겠죠. 홈폭은 뭘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내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G, 구멍의 지름이죠. 이 부분은 내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내측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입니다. AV는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측정을 할 때는 한 번만 측정하지 말고 우리가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두 번, 세 번 정도를 측정해서 그 평균 값을 쓰면은 가장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AV는 70.2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 값의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70.2. 다음 B 부분 측정하겠습니다. B는 이렇게 놓아야겠죠? 이렇게 놓고 2인치 25에서 50짜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겠습니다. B는 25.32mm 정도 나옵니다. 다음 C는 물체의 깊이를 측정하는 부분이니까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깊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서 가볍게 누른 후에 그리고 접촉을 시키겠습니다. 클램프를 고정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75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보면은 깊이 마이크로미터는 최소 눈금이 100분의 1mm로 되어 있습니다. 즉 0.01mm 단위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눈금 값을 보시면은 27과 28 사이에 심불의 눈금이 슬리브의 눈금 기선에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27일 경우에는 17.77이 되겠고 28에 일치한다면 17.78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니까 17.775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D 부분입니다. D 부분은 현재 2인치로는 측정이 안 되죠. 1인치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2) 네. 다음 이 부분입니다. 홈의 폭에 해당되겠죠? 네. 10.82mm 정도 나옵니다. 다음 F 구멍입니다. 구멍 두 곳을 같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7, 9가 되겠습니다. 다음 G 부분입니다. 11.2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V입니다. 이 폭이 되겠죠? 폭은 25에서 50짜리를 이용해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0.28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서 직접 도면에 있는 이와 같은 C편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